혹시 오늘도 시간이 없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진 않으셨나요? 허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는 그냥 가버리고 마감은 코앞인데 정작 진짜 중요한 일은 손도 못 댄 것 같은 그런 찜찜함 있잖아요. 있죠, 있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익숙한 풍경이죠. 그냥 단순히 바쁜 걸 넘어서 뭔가 내 삶의 주도권을 좀 놓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 때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데 좀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면서 또 경영학 박사님이신 이휴경님의 저서 일부인데요. 시간관리, 변화의 6가지 핵심입니다. 아, 네. 이게 단순히 뭐 일정 짜는 기술 이런 걸 넘어서서요. 왜 우리가 시간 관리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의 생산성, 스트레스 수준, 더 나아가서는 삶의 만족도까지 바꿀 수 있는지 좀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리의 본질, 그걸 함께 탐구해 보시죠. 네, 저도 그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시간 관리를 그냥 단순히 효율성 문제로만 안 본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랑 직결된다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더라고요. 뭐 생산성 향상, 스트레스 감소는 물론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삶의 균형과 의미를 찾는 그 여정으로서의 시간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 원리랑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한번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시간 부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다. 이렇게 딱 일침을 놨었죠. 네, 유명한 말이죠. 실제로 자료에서도 보면 직장 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뭐 능력 부족이나 과도한 책임감 이런 것과 함께 바로 이 시간 압박을 딱 꼽게 있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게 되면요, 단순히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되는 것 그 이상으로 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중요한 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좀 의외로 들리실 수 있는데, 시간 저축 효과입니다. 시간 저축이요? 시간을 관리하는데 시간이 더 생긴다고요? 네, 그렇죠. 역설적이죠. 근데 이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활동에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면 정말 중요한 일, 예를 들면 뭐 개인적인 성장이나 가족과의 시간, 아니면 정말 꼭 필요한 휴식, 이런 걸 위한 여유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그런 발상이군요. 그러니까 막 시간을 아끼려고 허둥대기보다는 잠깐 멈춰서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시간을 벌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점은 생산성 향상입니다. 생산성 향상. 네, 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훨씬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자료에 소개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 사례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최고 역량 연구원이랑 최하 역량 연구원의 생산성 차이가 무려 10만 배까지 날 수 있다. 이런 결과였어요. 10,000배요? 와. 네.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일명의 천재가 1만 명을 먹여 살린다 했던 말이랑도 좀 통하는 부분이죠. 시간 관리를 통해서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역량을 키우면 성과 향상은 물론이고 뭐 경제적인 여유까지 따라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10,000배라니. 물론 뭐 극단적인 비교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당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가 이 시간 관리에 달려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걸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점은 에너지 증진 및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고요. 이게 또 자신감, 자부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이 느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시간 압박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범이죠. 시간 관리를 통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료에 나온 러시아의 생물학자 류비셰프 이야기가 진짜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분 이야기 흥미롭죠. 네, 뭐 특별할 것 없는 연구원이었다는데 50년 동안 매일 5분, 10분 단위로 시간 쓴 내역을 다 기록하고 분석했다고 하잖아요. 네,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남긴 게 무려 70권의 저서랑 수많은 논문이라니.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루에 8시간 이상 잠도 꼬박꼬박 자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문화생활까지 다 즐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았죠. 와, 이건 정말 시간 관리가 단순히 업무 효율 높이는 기술을 넘어서 그야말로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이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 같아요. 동의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그 핵심 원칙들을 좀 살펴볼 차례인데요. 저자가 복잡한 이론들을 아주 실용적인 6가지 원칙으로 딱 정리를 했더라고요. 자,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네, 첫 번째 원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목표가 좀 흐릿할 때 우리 시간의 80% 이상이 그냥 방향 없는 활동으로 낭비된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80%나요? 네,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이것저것 찔러보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걸 머릿속에 좀 생생하게 그리는 작업이 먼저 돼야 합니다. 막연히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모습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뭐 보고서를 쓴다면 제출 직전에 그 완성된 보고서 형태나 거기에 담길 내용, 뭐 기대되는 반응까지 좀 상상해 보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 VA 기법이라는 걸 소개하던데요. 네. VA. 네.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확신, 어슈런스, 언어화, 버벌라이제이션, 그리고 역할 연기, 액팅 as if. 그러니까 성공한 모습을 눈으로 보듯이 상상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나는 시간 관리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하고 또 이미 그렇게 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딱 깼을 때처럼 잠재의식이 활짝 열려있을 때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이건 뭐 단순한 자기 암시를 넘어서 뇌가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를 스스로 찾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목표라는 목적지가 설정됐다면 두 번째 원칙은 전체 계획 수립 및 상세 목록 작성입니다. 계획 수립. 네, 즉 목적지까지 가는 지도를 그리는 단계죠. 먼저 큰 그림, 전체적인 경로, 스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잡고 그 다음 각 경로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행동 단계들, 즉 할 일 목록,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막 완벽한 목록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생각나는 모든 걸 일단 종이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뒤죽박죽 엉키기 쉽거든요. 그냥 백지 한 장 딱 꺼내서 머릿속에 떠다니는 할 일들을 그냥 다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시작이군요. 뭐 거창한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네요? 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팁은 다음날 할 일을 전날 밤에 미리 계획하고 목록으로 작성해두는 거예요. 자기 전에요? 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그 잠재의식은 이 목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거나 더 나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작업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네, 있죠. 바로 이런 원리죠. 자, 이제 목표도 세웠고 할 일 목록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목록을 보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진짜 많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 원칙, 우선순위 결정이 등장하는군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부분이 진짜 시간 관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중요한 일이 대부분의 성과를 결정한다는 그 파레토 법칙, 80-20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80-20? 네. 우리가 하는 일의 20%가 결과의 80%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문제는 이 중요한 20%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 그 질문 정말 강력하네요. 근데 현실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들이 계속 끼어들잖아요. 막 전화벨은 울리고 예상치 못한 회의가 잡히고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아주 유용한 도구가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입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요? 네, 일을 중요도 important, not important 하고 긴급성 urgent, not urgent 이 두 축을 기준으로 네 가지 사분면으로 나누는 거죠. 4개의 영역으로요? 네, 1사분면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뭐 위기 상황,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 같은 거죠. 피할 수는 없지만 전체 시간의 한 20에서 25% 정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건 어쩌면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사분면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장기적인 계획 수립, 역량 개발, 인간관계 구축,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성공과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입니다. 저자는 이 영역을 리더십 영역이라고 부르면서 전체 시간의 50% 이상을 여기에 투자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0% 이상이요? 와, 절반 이상을 여기에 써야 하는군요. 네,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3, 4분면은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갑작스러운 전화, 의미 없는 회의, 계획되지 않은 방문객 같은 게 여기에 속합니다. 저자는 이걸 속임수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속임수요? 네,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활동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영역의 시간을 빼앗깁니다. 목표는 15%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고요. 마지막 4, 4분면은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습관적인 웹서핑, 불필요한 SNS 활동, 의미 없는 수다 같은 게 해당되겠죠? 낭비 영역으로 가능한 한 0에 가깝게 줄여야 합니다. 와, 이렇게 분류해보니까 확 명확해지네요. 결국 핵심은 그 3, 4분면, 저 속임수의 영역에 쏟는 시간을 확 줄여서 2, 4분면, 리더십 영역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오늘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저 3, 4분면에 매몰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정말 와닿습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냥 끌려다녔던 거죠. 그렇죠. 이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자신의 활동을 한번 분류해보고 의식적으로 2, 4분면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아요. 3, 4분면의 일들은 당장 처리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을 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2, 4분면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결국 1, 4분면의 위기 상황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방 활동에 힘쓰면 급한 불을 꺼야 할 일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리고 ABCD 시스템 같은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ABCD요? 네, 할 일 목록 옆에 A, 반드시 해야 할 일, B, 하는 것이 좋은 일, C,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 D,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일, E, 제거할 일. 이렇게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간단하고 좋네요. 자,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실행이겠죠. 네 번째 원칙이 바로 힘의 집중입니다. 중요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요. 나이팅게일이 하루 1시간 특정 분야 공부하면 5년이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했고,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도 결국 같은 맥락이죠.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요, 목표한 일이 100% 완수될 때까지 정말 무섭게 파고드는 그 집중력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위대한 업적의 비결을 물었더니 나는 평생 한 가지에만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와, 참재성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엄청난 집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시간의 흐름을 잊고 몰입하게 되는데 이때 시간의 밀도가 높아져서 1분을 마치 1시간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A1을 먼저 시작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한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 단순한 원칙이 시간 관리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이 효율적이라는 건 거의 환상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도 많고요. 한 번에 하나씩 가장 중요한 것부터 끝까지.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원칙 같습니다. 요즘같이 온갖 방해 요소로 넘쳐나는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5번째 원칙, 즉시 실행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미루는 습관이야말로 시간 관리의 가장 큰 적이죠. 미루는 습관. 네. 나중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자료에 소개된 클러먼트 스톤이라는 백만장자 보험 세일즈맨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6살 때부터 신문팔이를 해야 했던 분인데 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 당장 하라. Do it now. 이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전 직원들한테 매일 아침 이걸 100번씩 외치게 했을 정도라니 그 집요함이 느껴지죠. 지금 당장 하라.
와, 근데 말은 쉽지만 뭐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것 같거나 혹시 실패할까 두려워서 망설이게 될 때가 진짜 많잖아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연못 위 연꽃에 앉은 개구리 3마리 이야기인데요. 개구리 3마리요? 네. 한 마리가 아우 너무 덥다. 물에 뛰어들어야겠어. 라고 결심을 했지만 결국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아서 연꽃 위에는 여전히 3마리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그렇네요. 또 다른 비유는 깜깜한 동굴에 갇혔을 때입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 동굴 입구에서 완벽한 탈출 계획만 세우고 있으면 영원히 갇혀있을 뿐이죠. 일단 벽이라도 더듬으면서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끝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얻는 작은 성공 경험들이 자신감과 유능감을 높여서 더 큰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시작하는 행동, 그리고 약간의 위기감, 얼전시라고 하죠. 그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원칙입니다. 조화와 균형 유지. 앞서 나온 5가지 원칙이 주로 어떻게 더 잘 일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원칙은 왜 일하는가, 즉 삶 전체의 그림을 좀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 가정, 개인 생활 사이의 균형을 잃으면 아무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한들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원칙은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인생을 살아가려면 지속 가능성이 필수적이죠. 일에만 너무 몰몰돼서 건강이나 관계를 소홀히 하면 결국 번아웃이 오거나 삶의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의식적으로 휴식 시간을 계획하고 일과 삶의 다른 영역들 사이에 균형점을 차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워라밸 잘 맞춰라 이런 구호 이상으로 혹시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제시되었나요? 네. 좀 흥미로운 제안은 작은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작은 보상이요? 네. 특히 장기 프로젝트처럼 끝이 멀어 보일 때 효과적인데요. 최종 목표 달성 시점까지 기다리기보다 중간 단계의 작은 성공마다 스스로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목표했던 고객 전화 10통을 다 걸었다면 뭐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신다거나 오전 업무를 집중해서 잘 마쳤다면 평소 가고 싶었던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는 식으로요. 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감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이런 작은 보상들이 성취감을 높이고 지치지 않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실용적인 팁이죠. 자, 오늘 이후경님의 자료를 통해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부터 6가지 핵심 원칙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래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시간 관리가 단순히 스케줄 짜는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며 또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기고 그 과정에서 삶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 여정,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정복한다는 건 결국 내 삶의 운전대를 되찾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저자는 성공적인 시간 관리 철학으로 3가지 핵심 태도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시간을 숲처럼 거시적으로 보는 긴 안목입니다. 10년, 20년 후의 내 모습을 그리면서 현재의 선택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거죠. 긴 안목. 둘째는 동시에 하루를 나무처럼 미시적으로 쪼개서 활용하는 자세입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이라는 시간을 잘게 나누어서 밀도 있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시간을 금처럼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고부가가치 활동에 의식적으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활동이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결단도 필요하고요. 자료 말미에 정말 흥미로운 비유가 있었어요. 세상에는 하루를 1000년처럼 사는 사람과 1000년을 하루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요. 아, 네. 그 비유 인상적이죠. 네. 어린아이는 매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며 살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처럼 길고 풍요롭게 느껴지고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잡념에 빠져서 현재를 놓치기 때문에 1000년 같은 긴 시간도 하루처럼 그냥 휙 지나가 버린다고 느낀다는 거죠.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시간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즉시 행동하려는 이 모든 노력이 결국은 잡념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하게 살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구 종말이 내일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요. 현재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가 시간 관리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 될 수 있겠네요. 어린아이처럼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고 그 가치를 오롯이 느끼는 태도, 이 순수한 집중의 상태를 여러분의 시간 관리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하루에서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온전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서 그 순간의 가치를 느껴보는 작은 시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일이니까요.